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진행하게 된 캐덴그래픽스의 박경수입니다. 예, 오늘은 헥사곤 ALI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발표를 이어주실 두 분 소개하고 하나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 구현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두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헥사곤 ARI의 남궁진입니다. 저는 다양한 산업, 제조, 유통, 그리고 오일앤가스, EPC, 컨스트럭션을 걸쳐 공급망 관리와 물류 쪽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헥사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권진입니다. 기술 서비스팀에서 자재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인 조빅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소 및 오일앤가스 필드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했으며 자재 및 로지스틱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현장 노하우와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재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인 조빅스의 핵심 기능 및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발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창에다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발표가 다 끝난 후에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서 답변해 드리고요. 다 못 드린 질문들은 추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표 끝나기 전에 설문 진행도 할 예정입니다. 설문에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남궁진 전무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산업 프로젝트에서의 그 디지털 공급망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디지털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으로는 실제 구현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산업 자본 프로젝트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그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어떤 그 설비나 그 시설이나 그리고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프로젝트화하는 거를 저희가 산업 자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주로 뭐 오일앤가스나 혹은 이제 건설 그리고 뭐 인프라 관련된 이제 그런 그 영역이 되겠죠. 산업 자본 프로젝트의 그럼 공급망 그 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거를 먼저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이 녹색의 이제 그 점을 보시면은 이게 그 발주처 프로젝트의 발주처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그 실행사들 EPC가 됐건 혹은 시공사가 됐건 하는 이제 그런 그 메이저 프라임 컨택 포인트들이 이제 첫 번째 구조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하단에 보면은 티어 1은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나 실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그리고 커버리지가 큰 그런 영역을 담당하는 이제 컨트랙터가 있고, 그 하부 구조로 점점 서브 컨트랙터와 그 서브 컨트랙터한테 자재를 공급하는 서플라이어와 그 서플라이어한테 또 부품이나 로우 머티리얼을 제공하는 서브 서플라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러한 자재의 그 활동을 위해서 제작하는 모듈 샵도 있고 혹은 또 패브리케이션 샵도 있을 수 있고요. 물류를 담당하는 프레이 포워드나 그리고 실제 자재들이 그 이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하는 포트나 마샬링 야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그 복잡한 체인 망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이제 현대화되다 보니까 현대화된 그 공급망 체계는 단순히 어떤 리니어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디펜던시와 의존성과 다양한 계약 관계와 그리고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대로 점점 티어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그 가시성에 대한 것, 즉 그 자재의 가시성이나
프로젝트의 진행 가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불투명해지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런 글로벌 맵상으로 다시 펼쳐져서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보이게 되면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그 어떤 그 다이나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맵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주처는 미주에 위치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EPC 혹은 컨트랙터 회사는 유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작업 패실리티 그 온사이트는 중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작업을 위해서 시공을 위해 가지고 그 공급되는 그런 모든 자재 서플라이어나 서브 컨트랙터들은 전 세계에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이는 뭐를 의미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기후의 변화가 생기거나 재난이 생기거나 혹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이 도발하거나 혹은 어떤 그 특정 그 커머디티의 자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 결국은 이 현장에서의 그 프로젝트 납기나 그 비용에 맞춰 가지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리드 타임이나 그런 위험성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큰 어떤 그 챌린지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점점 더 그 어떤 지역적으로 디스트리뷰티드 익스큐션이라는 그런 그 저희가 용어를 쓰는데 뭐 모듈라리제이션이나 이런 글로벌 현상에 맞춰 가지고 어떤 이런 건축에 대한 그 건설이나 건축에 대한 그 스트래티지가 변함으로 생겨서 이런 그 공급망 자체가 더욱더 그런 그 챌린지가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잠깐 저희가 그 이런 산업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산업에서 한번 그 공급망 체계를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일반적인 뭐 제조나 유통 혹은 뭐 요즘 한참 그 유행하는 이제 이커머스 같은 이제 그런 그 공급망의 그 산업의 공급망을 보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그 이 전체 그 공장에서 제조하는 순간부터 그 이웃단의 그 상품이나 그 로우 머티리얼을 보관하고 그리고 수요 어떤 그 주문에 대해서 풀필먼트를 하는 그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웨어하우스와 그리고 최종 고객에게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딜리버리 작업까지의 어떤 그 전체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런 프로세스마다의 모든 액티비티에 대한 그 상황들을 한 곳에서 즉 엔드-투-엔드 개념의 그런 그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그 컨트롤 타워 개념의 그 비저빌리티를 확보해서 그 전체를 관할하고 통제하는 그런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렌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2016년도에 맥켄지에서 이제 이런 서플라이 체인 4.0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그런 그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서플라이 체인 4.0은 결국은 이제 인더스트리 4.0의 그런 기술적인 기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중앙 집권 센트럴라이즈된 그 컨트롤 타워가 전체 엔드-투-엔드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술들이 이제 그 적용되냐 하면 첫 번째로는 그 IoT 기술을 적용해서 모든 그 상품이나 그런 그 어떤 물류의 흐름에 대해서 디지털화된 그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되고 그러한 그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은 분석이나 어떤 그 AI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이 뒷받침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다양한 그 공급망의 참여자들이 한 그 플랫폼에서 같이 소통하고 투명한 그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제 제공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요소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나 어떤 자동화 시스템들이 뭐 생산부터 해서 물류 혹은 그 배송이나 운송까지에 걸쳐 가지고 어떤 자동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이런 그 운영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그 모든 인프라가 시스템이 갖춰지는 이런 구조 자체가 이제 그 다른 산업에서의 타 산업에서의 그
디지털 공급망 체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보셨던 그 산업 프로젝트에서 공급망도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IoT 기술이나 자동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돼서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그 프로젝트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다른 산업의 그 공급망 체인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 산업 프로젝트에서의 그 디지털 공급망 체인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그 다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 프로젝트의 각각의 큰 단계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엔지니어링 단계와 프로큐어먼트 구매 단계, 최종적으로 시공 단계까지를 다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개념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나오는 데이터, 그 데이터들이 연결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체 이 공급망 체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자재에 대한 그 자재 중심으로 봤을 때 자재에 대한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셋업하고 그리고 드로잉 그 2D, 3D 드로잉에서 빌 오브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그 설계의 빌 오브 머티리얼을 가지고 이제 머티리얼 요구 지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 이후 단에는 이제 소싱과 프로큐어먼트 단계를 거쳐서 공급자와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공급자들이 제대로 된 그 자재와 기자재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검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물리적인 준비를 하고 운송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입고 과정과 그리고 공사 스케줄에 맞춰서 자재가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 확인과 그리고 공사 스케줄에 맞춰서 자재가 적기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아울러서 저희가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데이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스가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정립이 되고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프로세스에서 산출되는 각각의 이제 데이터 밸류 체인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런 생성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가지고 자재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구매부터 해서 그 실물과 자재 데이터가 이제 연계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요. 이러한 시점에서는 공사 현장에서의 그 스케줄과 그런 그 시퀀스에 맞춰서 자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계획하고 포캐스트하고 시나리오를 이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작된 그 자재들은 이제 물류 개념에서 이제 그 운송이나 저장 형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물류 데이터라 하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쉽먼트에 관련된 그 뭐 쉬핑 리스트나 뭐 빌 오브 레딩이나 뭐 그런 그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도큐멘트와 데이터들이 같이 이제 연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공에 대한 그 계획 수립과 그런 그 이 수립에 맞춰 가지고 자재가 있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가시성을 초반 단계부터 마지막 현장에서 입고하고 그리고 이제 불출 요청을 하고 하는 모든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그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엔드투엔드 개념의 프로세스와 엔드투엔드 개념의 그 자재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자재 관리에 대한 그 데이터를 과연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큰 퀘스천으로 남게 됩니다.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그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자재 관리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필드에서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자재 관리 혹은 구매 쪽에서 이제 서플라이어로부터 자재를 구매하거나 그리고 이제 공정 관리를 하거나 일정 관리를 하는 이제 그 정도의 그 역할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디지털 그 공급망 관리에서의 그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의 롤은 상당히 그 확대된 개념입니다. 즉 엔드 투 엔드 개념,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컨스트럭션 마지막 단계까지의 디지털 자재 운영 계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시공에서의 그 플래닝과 워크 패키지에 대한 이런 그 계획 수립이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부터 자재 계획과 같이 연결이 계속 되는 것을 끊임없이 살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그 담당자는 디지털 데이터를 검증하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 운영하는 툴이 되겠죠. 그런 툴에 대한 그 업데이트와 그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은 새로운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그 산업 프로젝트에서의 그 정의는 어찌 보면 다른 산업에서 봤을 때는 S&OP라고 이제 저희가 세일스와 그 수요 계획 그리고 이제 그 생산과 물류에 대한 그 각각의 계획을 같이 조정하는 이제 그런 플래너를 하는 그 담당 역할이 있는데, 그거와 매우 흡사한 그런 그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코디네이터 혹은 리아진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정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산업 프로젝트에서 프로세스 데이터 그리고 그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그 툴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헥사건 ARI는 이제 그 디지털 스마트 디지털 리얼리티에 대한 그런 그 환경을 위해서 특히 이제 그 설비에 대한 구축이나 그 구축된 설비에 대한 그 어떤 관리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디지털화하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요 환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급망 체인 솔루션이 이 전체 스마트 디지털 리얼리티에서 한 컴포넌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반적인 좀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디지털 프로젝트라는 한 축과 또 하나는 디지털 어셋이라는 한 축이 있고, 마지막 이 디지털 프로젝트 어셋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그 컨솔리데이션과 혹은 데이터에 대한 그 시스템 간의 그 연결과 그리고 각각 시스템 안에서의 워크플로우나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각종의 그 선진화된 기술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는 그 디지털 백본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게 헥사곤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디지털 리얼리티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급망 관리 체인은 이 익스큐션 디지털 프로젝트 하에서 실행 단계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헥사곤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머티리얼이라는 시스템과 또 하나는 조빅스라는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이제 시스템들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부터 실행과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구축되고 설비가 구축이 되면 실제 운영하는 단계까지 아우러지는 그런 그 공급망 체계를 관리하는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은 자재에 대한 그 설계에서의 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자재 요청에 대한 플래닝부터 해서 그리고 그 적합한 그 최적의 서플라이어를 소싱하는 그리고 계약하고 그리고 그런 구매 이후의 단계에서 파이낸스적인 그 세틀먼트랑 그리고 그 서플라이어를 관리하는 그런 그 모듈과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공정과 로지스틱스를 담당하는 그런 모듈,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그 건설에 대한 그 시설 건설에 대한 그 계획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이트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카탈로그 그리고 레퍼런스 데이터 기능이 있는데, 이는 산업 프로젝트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처음 시점에서의 그 데이터를 그 어떤 체계를 갖춰서 라이브러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워크플로우와 그런 그 인프라가 갖춰진 그런 모듈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설계에서 나온 BOM을 기반으로 자재 요청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와 그런 그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듈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각각의 서플라이어들과 공급자들과 이제 계약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포털과 서브 컨트랙트, 프로큐먼트 서브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관리와 이제 물류에 대한 그런 그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듈이 있고, 저희가 이제 후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머티리얼 레디니스 기능인데요. 이는 이제 IoT 기술을 이용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페이퍼나 수작업을 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디지털화된 그 자재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가시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그런 프로덕티비티와 그리고 이제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고요. 그리고 그 리포팅과 분석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시스템 간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그 커넥터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울러서 헥사곤의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머티리얼 레디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머티리얼 레디니스는 저희가 조빅스라는 그 프로덕트 솔루션 네임이 있고요. 이 조빅스를 간단히 좀 제가 오버뷰를 드리자면 턴키 서비스입니다. 크게 4가지, 5가지 정도의 그 어떤 컴포넌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IoT 기술을 이용해서, 즉 RFID 태그나 어떤 바코드 같은 그런 센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런 리더기들을 적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실시간 위치와 스테이터스를 이제 캡처하고요. 이렇게 캡처된 콜렉션된 데이터들은 조빅스 서버에서 구성되어 있는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물론 이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베이스 기능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조빅스를 스탠드얼론만 쓰다 보면 결국은 이제 ERP 시스템이나 혹은 엔지니어링 시스템 혹은 공사 시스템, 그리고 헥사곤의 스마트 머티리얼 이외에 이제 고객께서 자체 개발하신 이제 구매나 자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API 어댑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구성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래픽하게 같이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주얼 애널리틱스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각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PI,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단에서의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컨피규레이션 하는 그런 영역과, 그리고 이제 자재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의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까지 이제 제공하는 게 하나의 턴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조빅스에 대한, 특별히 이제 머티리얼 레디니스에 대한 모듈 개념으로 있어서 이제 조빅스의 오버뷰를 말씀드렸고, 좀 더 자세한 조빅스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저희 정건희 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자재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인 조빅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빅스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정보를 융합하여 실시간 데이터 분석, 예측, 그리고 자동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디지털 리얼리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조빅스 솔루션의 머티리얼 레디니스를 통해 어떻게 스마트 디지털 현실을 구현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빅스의 자재 관리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다양한 IoT 인프라와의 융합입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터 리더는 작업 현장 또는 공급업체의 출입구에 설치되는데요. 작업 현장 또는 공급업체 시설에서 자재의 입고와 출고를 스캔하여 실시간 자재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중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단일 게이터 리더로 동일 야적장 내 여러 프로젝트의 자재 흐름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자재들을 그룹별로 컨테이너화하여 효율적인 판독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차량 탑재형 리더는 차량에 리더기를 설치하여 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구역을 운전하면서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넓은 야적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적장 전체에 흩어져 있는 대량의 자재를 신속히 스캔하고 찾아냅니다. 드론 탑재형 리더는 드론에 리더기를 부착하여 스캔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울타리 내부 또는 협소한 야적 공간에서 항공 스캔 기능을 제공하고 넓은 야적장을 효율적으로 항공 스캔합니다. 휴대용 리더는 사용자가 직접 리더기를 가지고 스캔하는 방식으로, 다른 IoT 스캔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울타리 내부 또는 밀집된 자재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자재 입고 시에는 바코드나 RFID 태그 스캔을 통해서 자재의 재고에 등록하고, 출고 프로세스 중에는 RFID 태그의 위치를 인식해서 자재를 찾는 기능을 도와줍니다. 조빅스의 강점을 하나만 꼽으라고 질문하면 저는 필드 모빌리티를 꼽겠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숙제로 남아있는 종이 기반의 매뉴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IoT 인프라와 융합된 조빅스 필드 모빌리티를 적용하게 되면 검사 시에는 검사 대상 자재를 빠르게 스캔하고 검사 결과 및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입고 시에는 빠른 검수 및 수량을 확인하고, 입고 품목에는 사진을 연결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타임 스탬프 및 위치 정보를 캡처하고 입고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창고 관리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요. 자재 상태 또는 위치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자재 이동에 대한 위치 업데이트나 실사 조사의 결과를 현장에서 지연 없이 즉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타임스탬프 및 위치 정보를 캡처해서 창고 전체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창고 관리의 향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재 피킹 및 출고 프로세스에도 필드 모빌리티의 강점이 부각되는데요. 조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피킹 작업자가 자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올바른 자재를 선택해서 출고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바일 데이터 수집과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GPS와 자동 식별 기능의 적용입니다. 데이터의 무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동 식별 기능은 바코드와 RFID를 통한 자재 정보의 자동 입력으로 휴먼 에러 최소화 및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GPS, RFID 바코드의 활용은 자재 위치의 실시간 추적 및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GPS 정보는 지도 및 해당 구역의 드론 사진 등에 표시되어 자재 위치를 시각화하여 재고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GPS 위치 데이터 기반으로 자재의 최신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의 적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지리정보 기반의 자동화는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자재의 최신 상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작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게 되고, 자동 식별의 적용으로 수작업 오류 및 시간 낭비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재 출고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를 빠르게 찾아내고, 정확한 자재를 선택해서 작업의 효율성 향상에 더불어서 자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자원 및 장비를 사전에 배치해서 작업 준비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자재를 추적하고 관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글로벌 자재 위치 추적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자재든지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도상에 표시된 초록색 마커와 같이 RFID와 GPS 기술을 활용한
정확하고 신속한 자재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 자재의 경로, 이동 경로 및 상태 변화 기록을 통해서 이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공급업체부터 제조, 운송까지 자재 이동의 전 과정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Departed Supply라고 화면에 초록색으로 컬러 코드된 스테이터스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 리더 스캔을 통해 자재 출발 정보를 즉시 파악하실 수 있고 현장 독차 시에도 데이터 리더 스캔을 통해 자재의 최신 상태가 업데이트되어 입고 검사 전 자재의 위치 및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상치 못한 선적의 도착으로 인한 추가 채선료 등의 비용 발생 리스크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추적 관리에 더해서 창고나 야적장 관리에도 효율성 및 통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창고 내에는 바코드를 빈 로케이션이나 넥넘버와 연결해서 자재의 우선순위, 사용 빈도 등으로 배치하여 자재의 이동 및 장비 사용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고 대형 야적장이나 사이트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의 경계구역을 조빅스에 설정하여 자재의 적치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이나 선행공정 미흡 등에 따른 출고가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조빅스는 공급업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업스트림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유 그리고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밸류 체인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공급업체는 자재의 태깅 및 제작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공급망의 태깅, 선적, 입고의 진척률이 화면과 같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공급망의 패킹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해지는데요. 조빅스에 업로드된 사진을 통해 선적품의 패킹 품질을 사전에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업체에 즉각적인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자재 입고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입고 검사 전 자재의 위치 및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를 통한 입고 프로세스의 효율화에 더해서 자동으로 OS&D 리포트를 생성하여 전자 선적 서류 대비 입고 수량의 차이를 기록하고 입고 검사 시에 발견되는 파손품이나 불량품에 대해서는 플래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과 노트 등의 기록 등을 캡처하여 입고 검사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재는 자동 격리가 되고 조빅스 플랫폼 내에서 공급업체 및 관련자들과 협업하여 OS&D를 해결하게 되고 OS&D는 우선순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래된 OS&D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 지연을 방지하게 됩니다. 자재 피킹과 출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빅스는 피킹 및 출고 시간에 최대 10배의 단축시킨 케이스도 보고되었습니다. 제 업무 경험에 비추어서도 국내 EPC사를 선도하는 한 기업과의 파일럿 테스트 시 약 70%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동영상을 잠시 보시면 GPS 및 자동 식별 기술을 활용해서 자재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것은 시공팀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아울러 화면과 같이 시공팀 자재 요청이 픽리스트에 등록되고 실제 현장에서 자재 피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종 출고되는 과정까지 그 진척률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됨으로써 계획 수립과 담당자의 업무 활동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공급하여 시공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프로그레스 모니터링과 리포팅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측면의 진척 상황에서는 공급업체의 태깅, 패킹 진척률로 작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선정 및 출고 관리로 납기를 관리하며 자재 입고 및 OS&D로 납품 및 품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자재 요청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서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재 요청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자재 피킹 및 출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여 현장의 작업 지연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워크 패키지별 자재 준비 상태를 확인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재 관리에 대해서도 실사 재고 조사 진행을 추적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업데이트 보고서와 오래된 위치 정보 보고서로 투명한 재고 관리를 지원합니다. 그에 더불어 프리저베이션 상태를 점검하여 품질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공의 진척 상황도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자재에 관련된 도면, 워크 패키지, 요청서, 피킹, 출고에 이르는 과정의 진척률을 보여줌으로써 머티리얼 레디니스 및 그 완료율에 근거해서 시공의 진척률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예, 이렇게 조빅스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수요 측면의 KPI는 자재 요청 처리 시간, 출고 정확도 등을 수요 측면의 핵심 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의 KPI는 납기 준수율, 품질 만족도 등 공급 측면 핵심 성과 지표를 분석하고요. 자재 흐름 전반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각 트랜잭션별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예, 여기까지 조빅스의 머티리얼 레디니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티리얼 레디니스는 단순히 준비된 상태를 넘어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시에 적절한 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인 작업 진행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된 상황 마치고요. 예, 마이크를 남궁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빅스 시스템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다양한 밸류를 설명드리셨는데, 저희는 보신 대로 이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선진 기술들을 계속 적용하고 저희 솔루션을 계속 이제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퓨처 미래에 대한 비전의 어떤 방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R&D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자재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리더기 형태들이 있는데, 보신 것처럼 드론에 장착해서 이제 리더기를 장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재들을 위치와 상태를 추적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미국의 한 대학과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4발 달린 로봇을 자재 현장이나 혹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인프라 빌딩 현장에 드론에 장착했던 페이로드와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이런 로봇에 장착을 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유롭고 어떤
자세한 그런 그 스캐닝을 그 자재에 대한 그 위치와 상태를 스캐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테크놀로지를 지금 적용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은 그 GPS 위치 추적의 그 한계 중에 하나인 2D 그러니까 디멘셔닝 그러니까 경도와 위도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그 높이에 대한 부분들도 엘리베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그 로봇을 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그 어려움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새롭게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그 테크놀로지는 그 능동형 RFI 태그랑 그 환경 그 모니터링 센서들과 이제 같이 인터페이스를 시켜서 환경 그 모니터링 센서들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룹 커런트에 대한 그 정보들을 저희가 개발한 그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조빅스 UI에 어떤 특정 자재나 기자재, 기기에 대해서 온도나 습도나 노이즈 혹은 다른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측정이나 혹은 알람 기능이 필요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임머사르라는 그 AR 그 증강현실 그 소프트웨어 회사와 같이 협업해서 자재 위치를 그 RFID 태그와 그 GPS IoT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 기능으로서 비주얼 포지셔닝 그 솔루션을 적용해서요. 이렇게 인도어나 아웃도어에 있는 자재나 기자재들에 대한 그런 그 정확한 위치를 보조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재 같이 그 협업하고 있습니다. POC 단계에 지금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자재에 대한 그 건설 그 플래닝을 위해서 워크 패키지나 혹은 IWP 같은 그런 워크 패키지 레벨에서 스케줄링과 플래닝을 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자재에 대한 포캐스팅을 그 어떤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AI와 그 ML 기준으로 해서 좀 플래닝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좀 개발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반 웨어하우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픽앤라우트에 대한 최적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야드가 아주 그 광활한 경우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점에 찍힌 각각의 그 큰 야드에서의 그 자재 그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라우팅을 잡고 피킹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작업자의 생산성도 늘고 안전성도 보장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현재 그 개발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실제로 이제 조빅스를 구현한 사례들을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빅스를 구현한 그 프로젝트들 혹은 이제 그 어떤 환경이 여러 이제 산업들에 걸쳐 있는데 대부분 뭐 오일앤가스나 어떤 그런 그 산업 프로젝트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그뿐 아니라 이제 뭐 커머셜이나 인프라 그 빌딩 같은 경우 혹은 뭐 데이터 센터 예를 들면요 혹은 뭐 큰 스포츠 스타디움들 혹은 그 반도체 칩 공장, 패브리케이션 공장 이런 그 프로젝트에서도 조빅스를 사용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현 사례 중에 하나로 미주의 그 제너럴 컨트랙터가 미국의 그 반도체 패브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이제 수행함이 있어서 조빅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베니핏을 받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년 전에 시작됐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 패브 프로젝트의 이제 클린룸을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서브팹 영역에 대해서 이런 많은 이제 스풀들과 이제 구조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한 4만 개 정도를 이제 트래킹하는 이제 그런 스코프를 갖고 진행된 프로젝트였고요. 자재 공급사가 이제 18개의 공급사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스풀과 그런 스틸 그리고 이제 그 뭐 밸브나 이런 이제 공정 자재들을 만드는 그런 공급사들이 6개국에 걸쳐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였고 아까 그 저희 정건유 부장이 잠깐 얘기한 대로 이제 공급사 그 사이트에서부터 자재를 트래킹해서 모듈 어셈블리 이제 현장에서 와서
어셈블리 이후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까지의 이제 마지막 인스톨레이션 단계까지 범위를 가지고 조빅스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이 활용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기존에는 이제 이런 그 수작업으로 주로 자재에 대한 기록과 위치를 이제 그 종이로 이제 기록한 이후에 엑셀에다가 이제 자재별로 이렇게 뭐 트래킹을 해왔고요. 이런 그 트래킹한 그 자재들에 대해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이슈가 있는지 포캐스트를 하고 액션이 뭔지 이런 형태의 이제 수작업 형태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뭐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냐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이제 이런 자재 공급사들이 이런 그 자재에 대한 트래킹 정보를 이제 주는 데 있어가지고 신뢰성 부분도 분명히 이제 그 대두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재 이슈가 현장에 그 적게 그 준비가 안 되다 보니 공사 스케줄이 지연되고 이제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빅스라는 그 솔루션을 적용하게 됐고 적용된 그 조빅스의 그 효과를 보자면 앞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재 데이터에 대한 그 가시성을 그 엔지니어링 단계부터 해서 이제 서플라이어 그 단계 그리고 최종 그 현장에서 이제 인스톨레이션 한 단계까지 가시성을 확보하게 됐고 이런 것들은 시공 계획이나 이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추적이나 혹은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그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오른쪽 그 대시보드를 보시는 것처럼 각 서플라이어별로 각 이제 스풀이나 그 구조물을 만든 서플라이어별로 각각 이제 그 모듈 영역이나 혹은 뭐 베이 영역이나 이런 어떤 그 책임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자재들이 몇 개가 현재 들어왔으며 몇 개가 현재 준비되어 있으며 몇 개가 현재 인스톨레이션 되어 있는지를 개수별로 혹은 퍼센테이지별로 혹은 각각 그 정해진 스테이터스별로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실시간 데이터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와 그 분석 툴이 적용되었고요. 또한 이제 그 BIM 빌딩 인포메이션 그 모델링 그 툴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그 비주얼한 모델링을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그렇다면 그 조빅스 솔루션을 써서 어떠한 그 베네핏을 받는지 숫자적으로 그 뭔가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요구들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그런 ROI를 계산하는지를 대한 그런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ROI를 계산한 사례는 중동의 그 대형 프로젝트였고요. 여러 EPC가 이제 공동으로 참여했었고 168개의 이제 자재 공급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모듈샵이 있었고 현장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동의 한 국가에서 이제 그 최종 이제 시공 작업을 했었고요. 전체 40만 개 정도 자재의 이제 RFI 태그와 그 바코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자재 트래킹을 하게 되었죠. 오른쪽 그림은 각각의 그 지역에서 이제 조빅스가 실행됐던 이 한 프로젝트에서 그런 각각의 그 기능별로 이제 혹은 이제 각 그 참여자별로의 그 역할별로 이제 그 지역 어떤 그 구분을 한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이 현장 안에서의 레이다운 야드와 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듈샵과 그리고 다양한 서플라이어와 중간중간에 이제 그 뭐 포트나 그 마샬링 에어리어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그 프로젝트 범위에서 같이 그 자재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요 ROI 케이스는 보시기엔 조금 이제 복잡한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혹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한 30% 정도 진척이 있는 그런 스테이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ROI가 처음에 예측이 될 것인지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30%나 40% 진척된 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가 저희가 타겟 대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40% 된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타겟을 맞출 수 있는지 에스티메이션 하는 이제 그런 그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이런 엑서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개발한 헥사건 ROI 모델링이 있고요. 그 모델링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객이 갖고 계시는 그런 자재에 관련된 뭐 자재 가격이나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실제 어떤 그
자재 관리에 대한 그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프로세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논의하고 저희가 과거에 가졌던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의 그런 표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크해서 이제 모델링 안에 인풋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세이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하드 세이빙이라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조빅스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했었던 프로세스. 예를 들면은 뭐 입고나 웨어하우스에서 그 자재를 보관하고 이제 그 다시 그 피킹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이제 불출하는 작업들. 이거는 뭐 조빅스를 쓰건 안 쓰건 솔루션을 도입하건 안 하건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작업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그 생산성의 효과를 받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그 이피션시 세이빙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 축은 이제 저희가 코스트 어보이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빅스를 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뭐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그 뭐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나 액티비티나 그런 뭐 이벤트들에 따라 가지고 그런 가정을 두고 저희가 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코스트 어보이던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로 코스트 어보이던스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자재가 없어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 작업자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링 타임으로 있는 이제 그런 그 프로덕티비티 로스에 대한 부분들이 메워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코스트가 세이빙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이제 자재가 없어지거나 혹은 자재를 추적하거나 혹은 자재에 대한 어떤 그 보고서를 만들거나 그런 뭐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그런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런 그 수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보여주고 그게 또 리포트가 자동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절감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야드 관리 부분들도 이런 자재에 대한 그 가시성이 있다 보니까 야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옵티마이제이션 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효과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코스트 어보이던스라는 그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일시적으로 자재가 그 분실되었다가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에 다시 이제 자재를 찾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생기는 그 재구매, 자재 재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손실적인 측면에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역들도 저희가 이제 그 ROI 개선에서 같이 그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각각의 이제 코스트 세이빙과 어보이던스를 감안했을 때 약 한 80억에서 100억 가량의 이제 세이빙을 본 이제 그런 그 계산을 저희가 고객과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 산출물입니다. 이런 코스트뿐만 아니라 요즘 그 저희가 그 큰 어떤 그 화두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ESG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가지고 자재에 대한 그런 그 최적화 그 어떤 그 운영과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분실과 그리고 이제 잉여 자재를 그 줄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CO2 배출의 어떤 감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레임워크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자재 비용이나 그런 그 자재에 들어가는 실제 철강의 어떤 그 부분이 그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풋은 이제 고객분들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그 실제 이제 그 이미 개수들, 그 배출 개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그 과거 프로젝트나 혹은 가장 이제 그 베스트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것들과 같이 이제 그 연결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세이빙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같이 산출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계산 프레임워크를 같이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그 솔루션,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 구현 사례를 주제로 헥사건 ARI에서 오신 남궁진 전무님과 정권진 부장님께서 발표 이어주셨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질문 올라온 것들 살펴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했던 것들 그거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예, 먼저 헥사곤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이
적용하는 것이 ROI 측면에서 적절한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주로 적용했던 프로젝트들은 이제 산업 EPC 프로젝트, 뭐 오일앤가스나 혹은 그런 그 케미칼, 혹은 이제 이미 이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서의 셧다운이나 어떤 개선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공장이나 혹은 바이오 공장이나 혹은 데이터 센터나 그런 인프라, 커머셜 빌딩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질문 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헥사곤의 조빅스 솔루션 고객군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동안 실행되었던 사례는 주로 프로젝트 단위인가요?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단위인가요? 네, 저희가 EPC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약 한 30%가량은 이제 발주처나 운영사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작사 회사들, 패브리케이션 회사들, 그리고 제너럴 컨트랙터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처음에 조빅스를 적용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솔루션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이제 전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한번 드리고 댓글 올라온 거 살펴보겠습니다. 헥사곤의 조빅스 솔루션의 계약 고객 중 국내 회사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프로젝트에 조빅스가 적용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2개의 회사가 있었고요. 한 회사는 구주의 아주 큰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물론 이제 챌린지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준비 상황이나 그리고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한 국내 EPC 회사인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이제 시작해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계약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국내 패브리케이션 샵들이 이제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참고로 이제 국내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는 저희 정건진 부장께서도 이제 직접 거기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제 참여해서 성공적인 지금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봤는데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거를 다 답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땡스 메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짧게 추려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요.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디지털 공무원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짧게 한번 또 짚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인더스트리와 다르게 이제 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 되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챌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개념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이 구현되는 형상은 엔드-투-엔드 개념에서, 즉 설계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마지막 시공 단계까지의 모든 자재 라이프 사이클을 디지털화해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데이터를 실물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디지털화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공사 중심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시성을 제공하고, 그런 가시성이 어떤 예측을 하게 되고, 그런 예측들이 올바르게 될 때 정확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홍식 님이 디지털 공급망의 도입으로 산업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게 있네요. 가장 큰 거는 비용과 공기에 대한 준수죠. 예, 비용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아까 ROI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생산성의 부분들이 분명히 향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재의 그런 잉여나 혹은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몇 가지 리서치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솔루션을 썼을 경우 안 썼을 경우를 대비해서 3%의 자재 손실이 있었던 것들이 1%나 혹은 0.5% 줄어드는, 결국은 2배 이상, 3배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님이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에서 AI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지금 POC 단계를 넘어서 이제 현재 솔루션 형태로 지금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공사에서 이제 그 공사 계획을 세운 데 있어 가지고의 그 머티리얼 포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AI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최적화하게 이제 그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넓은 그 야드에서 이제 자재를 찾는 데 있어 가지고 피킹을 하고 그리고 불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계획적으로 그 저희가 그 실행할 수 있도록 라우팅이나 그런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AI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님이 디지털 공급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뭐, 비용에 대한 이제 이슈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제 이게 그 결국은 보시는 대로 여러 한 회사 안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링 부서가 됐건 구매 부서, 조달 부서, 자재 관리 부서, 혹은 시공 부서 이런 부서들이 같이 그 협업을 해서 조화롭게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어떤 그 변화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도 인티그레이션 하니까 참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제 그런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변화 관리가 어떤 좀 강력한 리더십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 베네핏이 계속적으로 증명됨으로 인해서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사실 이 시간이 지금 다 됐거든요. 그래서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은 추후에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헥사곤 AI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이 무엇인지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솔루션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헥사곤 AI의 스마트 디지털 리얼리티라는 그런 그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프로젝트 그리고 디지털 어셋 그 사이클을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서플라이 체인 그 스콥에 대한 부분들을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그 자재 요청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현장 자재에서 공사 일정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그 프로세스를 커버하는 그거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거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이 주요 특징 중에 하나고요. 뿐만 아니라 현장의 그 데이터를 바로 실시간 그 캡처할 수 있는 그런 IoT 기술들, 그거는 사실 공사 현장이나 이런 그 산업 설비 현장들은 일반 그 물류 현장과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이미 저희가 검증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런 그 특징들이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문 댓글 올라온 것들 중에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렸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시간상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발표들이 여러분들의 업무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